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될 겁니다. 캐릭터들이 이제 여기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요 나쁜 캐릭터들이죠. 이 나쁜 캐릭터들이 위에서 이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하얀색 이제 도착선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저희가 이제 타이머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참가자, 저희는 이정제로 얘를 설정했으니까 456번인 이 참가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버튼, 그 다음에 처음, 즉 초기화 버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에 맞게 한번 천천히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캐릭터 사진을 편집한 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네, 채팅창에 캐릭터를 보냈습니다. 아니다. 저 카톡방에 캐릭터를 보냈고요. 채팅창에도 마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캐릭터들을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소리 파일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한번 들려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거 BGM입니다. BGM도 같이 깔면 그래도 뭔가 실감 나잖아요. 그래서 BGM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캐릭터 중에서 이제 그 벌칙을 주는 인형 캐릭터 있잖아요. 그 영이라고 하나? 그 캐릭터 여기 있는 요 캐릭터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제가 파일을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어디서 이제 얻으시면 그걸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음성 변환 음성 변환 기능을 이용해서 말을 좀 길게 늘어뜨리게 만드니까 살짝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가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샤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론 앱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이름 다른 걸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악당들이 위에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악당들을 위에 배치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수평 배치를 쭉 한번 끌어다가 가지고 오실까요? 자, 그 다음에 높이랑 너비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높이랑 너비를 맞춰야 안에 캐릭터들이 좀 예쁘게 배치가 되니까 먼저 높이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조정을 할 건데요. 70픽셀이 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를 70픽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70픽셀.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춰야지 쫙 크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수평 배치 안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기가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셔서 이미지를 쭉 끌어오셔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이미지를 4개 집어넣으면 되겠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리고 그 영희라는 인형 캐릭터까지 해서 총 4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캐릭터 중에서 이 캐릭터 집어넣고요. 아이고, 어디 갔지? 그리고 이 두 번째 캐릭터 집어넣고,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영희 캐릭터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얘는 지금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그리고 네모잖아요. 각이 많이 지면 질수록 더 높은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리뷰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거 뭐 순서 안 맞춰도 그냥 랜덤으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미지를 저는 클릭해서 네모 캐릭터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모 캐릭터가 몇 번이냐면 3번이네요. 캐릭터 3번을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로는 사진을 올리고 세모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세모 캐릭터는 1번이네요. 1번 이렇게 업로드하고,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영희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는 4번이네요.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2번 안 했나요? 네, 2번 이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네들이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좀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수평 배치 클릭하시고 수평 정렬을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시고 수직 정렬도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캐릭터들이 가운데에 이렇게 잘 배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 배경도 이렇게 하얀색 바탕이면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배경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배경 파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경 파일을 잠시만요. 그림판에 가서 네, 배경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배경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배경도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배경 이미지는 당연히 스크린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쭉 끌어다가 미디어에 집어넣으시고 미디어에 업로드가 됐으면 배경 이미지를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나? 배경 이미지가 업로드가 됐으면 배경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근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캐릭터들이 지금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여기 하얀색 바탕이 놓여져 있는 이유는 배경이 삭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PPT에 가시면 배경 지우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우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기 있는 이 하얀색도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그냥 말씀드릴까요? PPT에 이렇게 캐릭터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아마 여기 하얀색 배경까지 같이 저장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배경을 지우셔야 되잖아요. 이 캐릭터를 더블 클릭하면 배경 제거라고 있습니다. 이 배경 제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구분이 좀 뚜렷한 부분은 이렇게 분홍 색깔로 표시가 되면서 배경이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림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배경이 제거된 채로 이 캐릭터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내드린 파일은 배경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참고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뭐 감안하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도착선을 이제 배경 넣는 거 놓치셨나요? 네. 여기 스크린에 가셔서 배경을 미디어에 업로드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에 가셔서 배경을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착선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도착선도 이렇게. 네, 도착 라인도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도착 라인도 이렇게 업로드 하시고, 당연히 이미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착선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도착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잠시만요. 사이즈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제 그림 파일을 한번 다시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지 파일을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수정하기 전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린 것 같아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도착선 이미지 파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에 그림 1 복사본 말고요. 그림 1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림 1 복사본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림 1 요거를 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춰주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부모 요소에 맞추시고, 자, 부모 요소에 맞추면 이 이미지 파일은 이미 크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로 배치가 될 뿐이고, 여기 끝까지 아마 도달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만드시고 싶다면 거기 사이즈에 맞게 도착선을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수평 배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 배치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수평 배치를 도착선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있는 이 수평 배치를 부모 요소에 맞추고 너비도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평 배치를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평 배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수평 배치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평 배치를 놓고 난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참가자가 들어가 있는 요 네모칸은요 캔버스예요. 그래서 그리기에 가셔서 캔버스를 끌어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마지막 칸에 있는 거는 시작 버튼이랑 처음 버튼이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 레이아웃에 가셔서 수직 배치를 옆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칸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칸 크기를 맞춰줘야 되겠죠. 높이랑 너비를 둘 다 부모 요소에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높이도 부모 요소에 맞추고, 그리고 너비도 부모 요소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 세 개의 칸이 3등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채팅창에 1이라도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빨리빨리 잘 따라오시네요. 아까 피아노와는 조금 다르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수평 배치 칸에다가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레이블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셔서 레이블을 끌어다가 첫 번째
이 수평 배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변경해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는 먼저 첫 번째 시간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20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좀 크게 보이게. 그리고 글꼴은 굵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만 표시하면 안 되겠죠. 숫자가 이제 하나, 30, 전 30부터 시작했거든요. 30부터 29, 28, 27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는 지워주세요. 텍스트는 지우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코딩을 통해서. 그리고 글씨 크기만 20으로 맞춰주시고요. 글꼴은 굵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거랑 다르게 얘네가 지금 위로 올라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리고 싶다고 한다면 수평 배치를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수평 정렬을 일단 왼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수직 정렬을 아래로 보내시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레이블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보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캔버스에 보시면 이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 캐릭터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캐릭터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리기 애니메이션에 가시면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세요. 자, 그리고 참가자를 요 이미지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참가자 캐릭터를 미디어에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사진에 보시면 아까 업로드했던 캐릭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릭터를 시작하는 위치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막 여기 이런 데서 시작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 끝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찾아놨어요. X축이 16이고요. 그리고 Y축은 219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X축은 16, Y축은 219로 변경해 주시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시작하는 위치에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수평 배치에다가만 이제 나머지를 버튼을 집어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셔서 버튼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 텍스트를 변경해 줘야 되겠죠? 첫 번째 버튼 1의 텍스트는 시작 버튼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작 버튼. 자, 그 다음에 16, 다시 보여드릴까요? 16, 네. 이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16과 Y축은 219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버튼은 이름을 초기화로 할까요? 초기화. 이렇게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배경색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이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초기화는 어떤 색이 나오려나? 자홍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글꼴을 좀 굵게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버튼이 오른쪽 아래로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직 배치 클릭하시고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을 이번에는 오른쪽 그리고 수직 정렬을 아래 이렇게 한번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럼 버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만든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이 수평 배치나 수직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을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채팅창에 2라고 적어주시겠어요? 네, 잘 따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아닌가? 네. 그러면은 코딩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컴포넌트의 이름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1 클릭하시고, 여기에는 뭐 네모, 캐릭터까지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캐릭터 말고, 네모 1 이미지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미지 2는 세모 이미지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3은 0이라고 할까요? 0이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4는 동그라미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5는 도착선. 그리고 레이블은 시간 레이블 이렇게 하고요. 레이블 2는 시간 타이머랄까요? 타이머 레이블 이렇게 변경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참가자라고 할까요? 참가자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렇게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버튼 1은 시작 버튼 2는 초기화 버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변경 다 되셨으면 1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이 어플을 만들 때는 사실 이런 이미지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그림도 잘 연결시켜서 앱을 만드는데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 재능을 또 살려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되셨으면 코딩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에 가시면 음성 변환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음성 변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성 변환은 어디에다 쓸 거냐면 처음에 딱 출발했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멘트가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흔들어서 캐릭터를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래서 만보기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센서에 가셔서 밑에 보시면 만보기라고 있습니다. 만보기를 추가해 주세요. 자, 만보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보폭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폭은 뭐 크게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 정도 적당하더라고요. 만보기도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계도 설정해 주세요. 집어넣어 주세요. 시계는 이제 타이머 역할을 할 겁니다. 타이머.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셔서 알림도 추가를 해줄게요. 알림은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이 캐릭터가 도착선에 딱 도달하면 456번 성공입니다. 뭐 또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으면 실패입니다. 라고 이렇게 창이 뜨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경음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배경음악이 나오려면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플레이어를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5가지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디자이너 역할들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블로그로 가셔서 코딩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조금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채팅창에 2라고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숫자를 자꾸 입력하라고 해서 좀 귀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이제 잘 따라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이제 블로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앱이 딱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캐릭터를 첫 위치로 보내주는 역할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스크린에 가셔서 초기화 되었을 때를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즉 앱을 딱 실행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앱이 초기화가 되었을 때 저희가 초기화를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만보기를 초기화해야 됩니다. 만보기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가자를 중간이 아니라 맨 끝에, 맨 밑으로 보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참가자 어디 갔지? 참가자. 여기 참가자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참가자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좌표로 이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끌고 오셔서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이 참가자를 어떤 특정 좌표로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앱이 딱 실행됐을 때. 자, 그러면 X축과 Y축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X축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지? 잠시만요. 여기 아니라 참 수학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으로 가셔서 여기 X축에다가 15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Y축은 5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 안에 캐릭터가 요 맨 밑에 이제 위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5, Y축은 500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이너에서 이 시작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제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끔 게임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시작해야 될 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만보기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보기 클릭하시고 만보기 시작하기를 여기에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시간 있죠? 이 시간에 레이블이 아마 2개가 있을 거예요. 시간 레이블, 타이머 레이블. 이 타이머 레이블에 이제 숫자가 표시가 될 건데요. 30초 정도가 좀 아슬아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이머 레이블에 가셔서 타이머 레이블의 텍스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레이블에 텍스트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텍스트는 수학에 가셔서 숫자를 입력하시는데 3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30. 그래서 30초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시계를 추가했잖아요. 이 시계가 작동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계로 가셔서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시계를 활성화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여기 있다. 시계 1을 타이머 활성화 여부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져오셔서 밑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를 활성화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활성화해야 되겠죠? 논리에 가셔서 참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참을 연결하면 타이머가 이제 실행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작 버튼을 누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멘트가 나오게끔 음성 변환으로 가서 무엇을 말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음성 변환 말하기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에 가셔서 빈칸을 끌어다가 이렇게 메시지에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설정하면 말이 엄청 빠르고 그 드라마에 나온 그 멘트처럼 뭔가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무서운 그런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음성 변환에 가셔서 조금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말을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치 값을 조금 높여보도록 할까요? 피치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 위쪽에다가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피치 값은 한 1.5 정도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치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 가셔서 피치 값을 1.5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말하기 속도는 좀 느리게 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변환에 가셔서 말하기 속도가 있습니다. 이 말하기 속도를 가지고 오셔서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하기 속도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수학으로 가시면 여기 맨 위에 숫자 값을 입력할 수가 있죠. 0.5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어를 이제 틀어야 되겠죠? 배경음악이 나오게끔 맨 밑에 플레이어를 가셔서 플레이어 시작하기를 여기 밑에다가 연결합니다. 자, 그런데 플레이어에 저희가 어떤 음악이 들어올지 아직 설정을 안 해놨잖아요. 디자이너에 가셔서 배경음악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배경음악 보내드렸을 거예요. 여기 BGM이라고 있죠? 이 BGM을 미디어에 집어넣으시고 아마 용량이 조금 그래도 있는 파일이라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플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여기 소스 값을 BGM으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완성되셨으면 한번 연결 누르셔서 AI 컴패니언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AI 컴패니언 누르시고 어플 켜서 QR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연결이 끊어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텐데, 잠시만요. 여기는 요 스프라이트가 배경 이미지, 버스.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캔버스를 배경 이미지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대로 두시면 저처럼 이렇게 하얀 색깔로 가운데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배경값을 없음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